네, 되게 그때도 되게 여성스럽고 그런 모습 보고 되게 좀 사업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막 했었는데 되게 잘 숙지를 하시고 그냥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유정아 사장님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킷 사업가 유정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보상 플랜을 통한 권리소득과 레버러지입니다. 우선 권리소득과 레버러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소득이란 나의 자본이나 자산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이자나 판권, 건물, 임대료가 여기에 속하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건데 자본과 자산은 계속 커지는 자본과 자산이 있고 반면 멈추고 퇴화하는 자본과 자산이 있다고 해요. 권리소득하면 거의 대부분 건물의 임대료가 가장 쉽게 연상되잖아요. 근데 권리소득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전하지 못하고 확실한 권리소득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잘 지어놓은 건물이 10년, 20년 지나면 낡고 허름한 건물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중심지가 이동되면서 아예 임대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길 가다가 보시면 왜 건물에 크게 임대라고 써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서울 같은 지역은 좋은데 조금만 지방의 외곽 쪽으로만 나가면 진짜 빈 깡통 같은 건물 정말 많거든요. 건물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지속적인 권리 소득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권리소득도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즉 비즈니스 스킨의 비즈니스는 내가 분양하는 프랜차이즈가 나의 자본과 자산이 되면서 거기에서 단순 권리소득이 아닌 점점 확대되고 불어나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가 뭐냐? 저는 맨 처음 레버리지가 뜻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조건 확장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냥 지렛대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설명해 드려도 그냥 확장되는 거래라고 설명했는데 애들이 지렛대라고 나오는데 제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냥 쉽게 이해가 한 건데 지렛대 효과가 이렇게 있으면 100이라는 힘으로 200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지렛대에 올리잖아요.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힘을 올릴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이걸 경제학적으로 봐서 봤을 때 여기에 100을 더 더하게 되면서 400이라는 더 큰 힘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자산, 이게 빚이 될 수도 있고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또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건 알겠어요. 이건 알겠는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이건 다른 사람의 돈을 같이 합쳐서 큰 이익을 내는 건데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해를 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사업,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가 있어요. 근데 저 혼자로는 크게 사업이 커지거나 수익이 날 수 없잖아요. 근데 보상구조 저희가 설명했을 때 거꾸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제 파트너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또 이 파트너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원리처럼 이게 점점 커지면서 사업도 커지고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괜찮죠? 왜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한 명 제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레버리지라는 지렛대 효과가 네트워크에 접목되면서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조금 쉬워졌습니다. 됐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상 플랜을 그러니까 보상을 고객들한테 설명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보상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다단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단계는 우두머리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 많이들 아직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보상을 풀어주면서 공정한 수익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다단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조금은 깨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평범한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 알려줌으로써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요. 왜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상 플랜을 통해서 나이, 직업, 지위랑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노력한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걸 보여주면서 당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레버러지 확장 수입을 보여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권리소득이나 레버러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보상을 풀어줌으로써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고 그게 다시 사업의 호기심이 되면서 리크루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는 거의 보상 플랜을 듣고 나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 보상 푸는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캐시백을 통해서 소개받기가 유용해집니다. 보상 설명할 때 캐시백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서 소개를 받기가 유용해지는데 캐시백을 받는다는 거는 소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소개를 해야 캐시백을 받는 거고 소외가 된다는 거는 사회를 할 수 있는 그 시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캐시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목표 설정은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인데요. 나의 보상 구조를 통해서 소득과 목표 설정과 로드맵 작성이 유용해집니다.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제 커미션도 계산을 할 줄 알고 커미션을 계산할 줄 알아야지 목표 설정과 로드맵 작성하기가 쉬워지죠. 예를 들면 이번 달 목표 커미션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오늘이 15일인데 확인을 해봤더니 7,000GV다. 그러면 남은 15일 동안 한 5,000GV를 해야지 내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15일 동안 5,000GV를 하려면 100원을 일주일에 몇 번씩 잡고 스케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잡는 것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만나는 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라님께서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라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계속 하시면 추가 수입을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500만 원? 네, 그러시구나. 저희 이 스킨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돈을 벌고 싶으시면 프랜차이즈를 분양하시면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분양하시려면 일단 대리점이 되셔야 돼요. 대리점이 되시려면 일단 회원이 되셔야겠죠. 우리가 회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0%에서 40% 지시된 가격에 제품을 사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좀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잘 들어오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직접 소비를 했을 때 5% 캐시백을 드려요. 저희가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0.05%를 포인트로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5%를 통장으로 현금으로 드려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아라님이 계세요. 제품 쓰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분 혹시 있나요? 정원 언니? 정원님은 A라는 분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A라는 분은 친구도 많고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님은 40만 원을 구매했고 나머지 분들은 뭐 발바닥이랑 해서 60만 원씩 다 사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캐시백 받는 저요. 그렇죠. 저도 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쓰고 저로 인해서 이게 파생됐으니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뉴스킨에서는 아라님이 지금 정원님에게 소개를 해서 60만 원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5%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3만 원이죠. 정원님도 A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해서 6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5%니까 3만 원이겠죠. A라는 분은 4명에게 전달해서 240만 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12만 원. 이 중에서 제일 누가 내 능력이 있어 보세요?
한다고 해도 월급을 더 주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노력한 만큼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아라님 제품을 먼저 쓰시고 A라는 분이 더 늦게 시켰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똑같이 제 직장 상사보다 월급을 더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역전이 가능해요.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아라님이 이제 제품을 쓰시다가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아라님이 얼굴도 피부 예뻐지고 하면 한 몇 명에서 15명의 고객이 생기고 지금 이게 400만 원이라는 매출이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LOI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리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LOI 스토리라고 있어요. 아나님께서 들으면 너무 좋으실 게 대리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분양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업적인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이틀 동안 있거든요. 2월 달에는 2월 4, 5일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생각해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럼 대리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1번, 2번은 똑같아요. 같고 세 번째부터 달라져요. 세 번째는 전체 매출의 9%의 20%를 차등 지급해줘요. 하고 네 번째는 신규 대리점 보너스라는 걸 줘요. 이거는 220만 원을 6개를 걸쳐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들은 자리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초기 자금이라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20만 원인데 이거는 뮤직킹 코리아의 전체 매출의 0.75%에서 신규 대리점 수를 나눈 그 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22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12만 원, 24만 원, 36만 원, 48만 원, 48만 원 이렇게 줘요. 좋은 회사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그려줘야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똑같이 그려줍니다. 하고 40, 60, 60, 60 보면 1번 같으니까 아까 아라씨가 이쪽에 회원이었을 때는 3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하고 이게 전체 매출이 아까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400만 원은 이 중에서 15% 정도에 해당돼요. 이거는 현금으로 따졌을 때 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고 첫 달이라고 볼게요. 12만 원. 그러면 75만 원 됩니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75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되게 큰 돈이지만 제가 75만 원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엔 좀 부족하죠. 근데 75만 원이 그냥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소득이라는 거예요. 권리소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리소득은 예를 들면 책, 음악, 건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을 쓰시거나 음반을 내시거나 건물을 사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책을 내거나 음반을 낼 재능이 없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저 있는데. 그래서 건물 사는 게 저희는 가장 쉬워요. 건물을 통해서 75만 원의 권리소득을 받으시려면요. 강남에 3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시면 돼요. 이거를 사면 매달 75만 원이라는 권리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25년 동안 나오시면 돼요. 지금 아라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이죠. 그럼 50대가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야 75만 원의 권리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 이 사업을 전달 받았을 때 15명만 소개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5명의 고객을 만들고 하면 이 75만 원의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15명, 나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15명 소개하지? 근데 3억을 모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15명의 고객을
지금 대리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끝났다면 저는 유스킨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스킨은 점점 확대가 되는 레버리지 수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랜차이즈 분양 사업이 가능해요. 언니도 지금 이걸로 만족 못 하시죠? 이걸로 한 달 할 수 없죠. 그러면 저처럼 프랜차이즈 분양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분양이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보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제가 스타벅스를 차린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만드는 방법, 뭐 직원 교육하는 등등 노하우를 알려주겠죠. 그러면 저는 스타벅스에 로열티를 줘요. 이해되시죠? 제가 사업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라님에게 전달했어요. 스타벅스 했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도 해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는 또 아라님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아라님은 본사에 로열티를 주죠. 본사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저는 분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분양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너무 좋아서 아라님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라님에게 회원 어떻게 만드는지 뭐 어떻게 관리하는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알려주겠죠. 그러면 위스키 회사에서 저에게 로열티를 주는 방식이에요. 인정하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죠. 하고 아라님도 저처럼 분야 있게 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달라지냐? 지금 1, 2, 3, 4는 다 똑같아요. 같고 다섯 번째부터 달라지는데 다섯 번째는 이런 내가 분양한 프랜차이즈 로얄티를 5%씩 6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라님이 대리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전달하고 싶으신 친구분들 네 분만 얘기해줘요. 정원 언니, 문수영 언니, 송현주 언니, 조개처럼 그렇게 잘나죠. 딩동이다 딩동. 그러니까 금방 100만 원 될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아까 4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400만 원이 신규 대리점에 줬을 때 평균 소득이에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시죠. 근데 보통 400만 원 매출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시면 이분들도 다 기본을 하신 거예요. 400만 원씩 가져주기. 여기에 대한 5%를 붙잡으시려고. 안 보시고 지급하시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예요. 400만 원에 5%면 얼마죠? 20만 원. 20만 원이죠. 20만 원씩 하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라님은 아까 대리점에 있을 때 이미 75만 원을 버는 구조였잖아요. 여기서 75만 원에 8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155만 원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라신 만큼 열심히 이렇게 4명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2명까지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 똑같이 400만 원씩 매출을 했다고 했을 때 20만 원씩 하면 얼마죠? 160만 그죠? 160만 원. 그럼 여기 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5만 원이죠. 만족하세요? 아니요. 그죠? 한 번 더 분양해볼게요. 그리고 분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분들도 계속 분양을 해 나갈 거예요. 또 이분도 2명씩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만 원씩 하면 320만 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 금액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35만 원. 이렇게 쭉쭉쭉 6대까지를 5%를 주는 거예요. 참고로 부는 4대에서부터 6대까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근데 타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4대 100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부가 일어나니까. 근데 저희는 똑같이 5%를 줄 뿐만 아니라 최고 직급인 팀 엘리트라는 직급이 있어요. 팀 엘리트 직급이 되면 10%를 줘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네.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을 때 알아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1세기 입성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이 갈 거고 그렇게 부를 이룰 거라고 해요. 아라님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월요일이랑 화요일 2시에 강의가 있거든요. 뭐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혹시 언제가 괜찮으세요? 화요일 2시요? 그때 같이 뵐게요. 그때 약속까지 잡고 좀 시간이 남으면 그 사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상을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기간 주겠습니다. 그냥 막 사분면 막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도 안 되고 막 고객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간단하게 그 혹시 부자아빠 단아빠라는 책 보셨어요? 네. 들어보고 얘 일본에서 되게 성공한 사업가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세상에 모든 엄청 많은 분류의 직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직종이 딱 4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 서적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이 사실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면 공급하고 비즈니스 보면 여기는 공급자들 하고 여기는 사업 여기는 자영업이나 전문직 하고 여기는 투자가 보시면 아라님이 지금 주변에 어디 제일 많이 속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등단이에요. 네. 저쪽. 네. 공급 자영업이 안 해요. 공급은 말 그대로 남에게 고용이 돼서 매달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내 노동이 필요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지 일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사업인 거예요. 하고 전문직도 여기에 속해요. 의사나 변호사도 진료를 보거나 법정에 쓰지 않는 한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시간을 남에게 팔아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쪽은 말 그대로 내 사업이죠. 뭐 삼성 같은 기업체를 하나 딱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서 내가 꼭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저절로 굴러가면서 소득이 생기는 그런 구조예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뭐 기업 여러 가지 있지만 하고 투자 말 그대로 투자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보면 저희가 막 주식 투자 조금씩 했다고 그럼 나 여기 속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 속하시는 분들은 잃어도 되는 돈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저희처럼 몇백만 원 있고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책을 쓰신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반을 쭉 잘라서 삶을 선택할 수가 있대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 가족들과 마음대로 몇 달 동안 여행을 가고 내가 정말 아파서 몇 달 동안 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은 이쪽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쪽으로 넘으셔야 됩니다. 이쪽에 5%들의 부자들이 속하는 그런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려면 가능한 게 사업, 기업을 살 수도 없고 투자할 만한 큰 돈이 없잖아요. 일로 넘어갈 수 있는 도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일 적합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뉴스키에 속하는 거죠. 당연히 알아봐야 되지 않으실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죠? 질문 있으시면